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모양으로 한번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 스타일 만드시고, 자, 그래서 바디에 모든 후손들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걸 보고 우리가 후손 선택자라고 하죠. 하나 공백 두고 쓰는 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요. 줄 바꾸시고, 자, 마진을 0으로 주시고, 패딩을 0으로 주시고, 보더를 색깔을 주겠습니다. 색깔을 너무 진하니까요. 여기다가 CCC 정도 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은 1픽셀짜리 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 0 주니까 좀 그렇네요. 자, 20씩 줄게요. 마진 20, 패딩 20 줘야지 간격 생겨가지고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jQuery 연결해야죠. 그래서 먼저 스크립트 src 곱하기 2라고 할 거예요. 3.4.1 열어주시고 9-3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자, jQuery 호출해 주시고요. 펑션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선택자를 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봤던 게 전체 선택자죠. 이렇게 넣으면 자, 이걸 보고 전체 선택자가 실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선택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쓰시면은 지금 바디 태그 안에 있는 div 얘네들 선택한 게 아니고요. 바디, 헤드, 그리고 HTML 전부 다 선택을 한 거예요, 실은. 얘네들은. 자,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저장하시고, 우리가 얘네들을 확인을 해봐도 얘가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CSS에서도 우리가 단지 그냥 얘네들을 자, 무언가 이렇게 선택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경우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여기다 패딩 바텀을 좀 넣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가 선택이 잘 됐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중에 배울 CSS라고 하는 메서드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CSS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단지 그냥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것 뿐이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jQuery를 사용하고 그러시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선택자예요. 선택자. 그런데 선택자를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가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지? 나 이미 선택자 잘 쓰는데, 막상 써보시면 또 달라요. 네. 자, 그래서 확인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CSS 안에 우리가 속성을 쓰면요. 중괄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넣죠. 중괄호로. 이런 식으로. 그쵸? 또 때에 따라서는 요렇게. 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이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뭘 쓸 거냐면요. 자, 선을 썼으니까요. border width라고 쓰면 이거는 뭐죠? 자, 보도의 굵기죠. 그런데 봤더니 자, 앞에 있는 색깔과 뒤에 있는 색깔이 달라요. 자, 우리가 CSS에서 이렇게 쓸 때는요. 자, CSS는 이미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스타일에서 만들어진 속성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쓸 때는요. 얘네가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CSS에서는요, 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거를 써가지고 속성을 하나 끝냈지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거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문장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값도 봤더니 앞에 값하고 뒤에 값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따옴표 안에다 이렇게 쓰셔야지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얘네들 스픽셀로 한번 바꿔 보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선택이 잘 됐다 그러면은 모든 요소들, 선을 갖고 있는 모든 요소라고 하면 지금 바디 안에 모든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죠. 얘네들의 굵기가 전부 다 10픽셀로 변경이 될 겁니다. 저장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왜 안 돼?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장이 안 됐을까요? BORDER 첫 자를 잘못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택이 잘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잘 선택이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선택자 말고 우리는 또 요소 선택자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건데요. 제가 먼저 H 태그 선택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글자 색깔을 바꿔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바꿀 건요. 보더 컬러를, 자, 색깔도 따옴표 안에다 쓰실 거예요. 저는 샵 FC0으로 해가지고 바꿀 거고요. 자, H2를 선택할 거니까 여기다가 H2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타이틀 1과 타이틀 2가 H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바꿔 보실 거는요. P 태그를 선택하여, 자, 선의 색상을, 자, 핑크색으로 변경해 보세요.
자, 되셨나요? 네,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걸 그대로 갖다 쓰시면 P 쓰시고 여기다가 핑크 저장하시면요 그대로 P 태그들은 색깔이 이렇게 핑크로 바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아이디 선택자 벗었죠? 자, 아이디 콘텐츠 있죠? 선의 모양을 점선으로 바꿔보세요. 자, 그래서 선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보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안 좋아요? 선택됐나요? 안 됐죠. 아이디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아이디는 앞에 샵이 있어요. 샵. 자, 그리고 점선은 다티드라고 다티드. DOTTED. 그쵸. 저장해서 확인해 보시면 앞에 그 X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이디 다티드 잘 됐죠. 네. 자,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아이디 잘 안 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 콘텐트 해가지고 CS로 여기다가 보더 스타일 따옴표 넣고 다티드.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선택자가 있었죠. 자, 클래스 헤더 있어요. 헤더를 선택하여 선에 자, 클래스가 색상을 자, 빨강으로 변경해 보세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클래스는 항상 점 찍고 헤더. 그래서 이제 CSS 열어놓고 여기다가 선의 색깔은 보더 컬러 그래서 빨강은 F00도 있지만요. 레드도 있지만 F00을 해도 색깔 변경이 되겠죠. 저장해서 확인해 보시면 빨간색으로 바뀔 거고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H 태그와 P와 그리고 자, 클래스 섹션과 이 세 가지만 선택하여 선의 굵기를 좀 줄여볼까요? 2픽셀로 변경해 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네, 한번 봅시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어디, 아래? 잘하셨나요? 잘 하셨어요. 맞아요. 자, 이건 다운표 안에다 한꺼번에 다 쓰는 거죠? 다운표 안에. 자, H2와 콤마 P 콤마 클래스 섹션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CSS 쓰시고 여기다가 보더 위드를 2픽셀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저장해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잘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H2, P, H2, 얘는 클래스 섹션, P 태그 2개 다 이렇게 잘 적용이 되었어요. 자, 그럼 다시 9-2 문서 셀렉터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적인 선택자 내가 한 4-5가지를 봤는데요.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인접관계 선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접관계 선택자를 보시면요. 그 뒤에 자, 요소 선택해놓고 뭐 페어런트, 클라우셋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쟤네들은 사실 선택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메서드라고 부르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뭔가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 분류를 저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요, 분류를 저렇게 따라가지 않고요. 정말 선택자는 선택자대로 갑니다. FST 레전드 넣으시고요. 아이고. 자, 이번에는 하이어라키 선택자라고 해서 계층 선택자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계층 선택자. 잠깐만요. 철자가 어려워서 붙여와야 돼요. 그래서 하이어라키라 써주시고 여기에는 계층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계층 선택자라고 하는 것도 부모, 자식 관계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UL 태그와 함께 li를 곱하기 4 할 거고요. 이 각각 안에 h3 제목과 형제로 p 태그 하나씩 넣어서 만들 겁니다. 자, 우리 전에 CSS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요. 자, 선택자 요런 걸 썼었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자식 선택자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자식 선택자. 이런 것도 통틀어서 계층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역시 선택자는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같이 이제 따옴표 안에다가 쓰시는 건데 먼저 보는 건 우리는 자식 선택자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 그러면요. 자, 페어런트라고 하는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자식을 꺽쇠 놓고 차일드 이렇게 선택을 했었죠. 자, 근데 이 기호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쟤를요, %gt 세미콜론 넣어서 얘를 자, 특수 문자로 표기를 할 겁니다. 그냥 단지. B 태그를 하나 둘러싸준 게 좋을 것 같네요. B. 이거를 자식 선택자라고 하는데요. 자, 어느 특정 요소, 특정 부모 요소의 자식 요소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즉, 부모 요소의 특정 자식이든, 어쨌거나 부모 요소의 자식 요소를 선택하게 된다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여기 안에다가 이대로 이 이름만 그대로 넣으시면은 그대로 선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봐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아,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우리가 이제 후선 선택자라고 하는 거를 보실 거예요. 자, 비텍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조상 요소를 기준을 해서 포함되어 있는 객체들을 선택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붙여서 여기다 넣으면요.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앵세스터라고 하는 거는 조상이고, 디센던트는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령 얘네들을요, br 태그 하나 써주시고, i 태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이런 거죠. 지금 이 문단에서 필드셋의 자식은 레전드 태그이거나 UL 태그예요. 그쵸? 그 UL 태그의 자식은 LI를 가리키는 거죠. LI의 자식은 H3이나 P 태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 필드셋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레전드, UL, LI, H3P 얘네들은 전부 다 필드셋의 자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자식으로 선택한다 그러시면은 우리는 필드 셋 요소에 한 칸 띄고 자 H3 이렇게 쓰시면 자 필드 셋의 후손으로 있는 H3 요소를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보시냐면요. 자 필드 셋에 있는 후손 요소들 중에서 레전드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거 자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녀 낳으실 거죠? 결혼 안 하실 분 혹시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2040년도 인구 분포 지도 보았어요? 그러면 2020년이면 지급이고 내가 43이니까 2040년이면 제가 내가 환갑 지나고 63이거든요. 20년 뒤니까 64구나. 거의 그래프가 요래요. 그러니까는 30대, 40대가 없어요. 거의 40대, 50대, 60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때는. 저는 진짜 2070년대 지도가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늦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라도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애를 많이 낳으셔야죠. 어쨌거나 애를 낳았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내 자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자기 자녀 이하부터겠죠. 그렇죠. 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해보시면은 나의 자손들 그러면은 나의 자녀들부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손 선택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필드셋의 자식 레전드지만 필드셋의 후손이라고 얘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전부 다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 위에서 썼던 거는 자식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은요. 제가 이제 그 CSS 할 때는 제가 저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많이 써졌어요. 이유는 자식 관계로 얘네를 쭉 늘어뜨려 놓았을 때 초반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단지 요걸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제이콜에서는요, 자식 선택자들보다는 후손 선택자를 많이 씁니다. 이거 우리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는, 자, 앞에 있는 거를 그냥 조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조상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후손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특정 후손 요소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all이라고 넣으시면 모든 걸 선택하겠지만은 필드셋의 레전드, H3 이렇게 특정 애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예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좀 더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도 안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피태그 여기 바디에다가 스타일 하나 넣어서 이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자, 패딩 바텀을 600 정도만 주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크게 작죠? 아 이거 H3에다가 아직 안 썼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요. 자 이거 이름 그대로 여기다 쓰시면은 되는 거죠. 따옴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후손 선택자 또는 자손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거는요. 비택 하나 더 써주시고, 저는 이제 형제 선택자라고 하는 걸 많이 썼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선 우리가 자, 형이라고 하는 거를 프리비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그 다음에 나타났다 해서 넥스트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얘네들은요, 자, 우리는 플러스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자, 형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형 요소 바로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요, H3 바로 다음에 나온 건 피태그죠. 얘를 선택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자, 따옴표 안에 얘네들 그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동위 선택자라고 하는데 얘를 자, 형제 중에서 저는 동생 선택자인데 자, 맞이 맞동생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자, 우리 그
집에서 흔히 그 맏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맏형? 맏형. 누구를 보고 맏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그 내 기준으로 맏형은 내 바로 위에 있는 형을 맏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첫째는 가장 큰 형이에요. 그냥 큰 형.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맏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가 기준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맏이라고 그런 거는 부모가 보았을 때 가장 가까운 자식, 가장 처음에 낳은 자식을 우리 맏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말이 잘못돼가지고 맏형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형을 부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맞이라는 건 바로 내 근처에 인접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동생이라고 그러면은 얘 바로 다음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LI의 맞동생이라고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의 맞동생은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얘는 동의 선택자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요. 자, 비트 하나 더 써주시고요. 자, 이전 요소를 기준해서 물결로 넣으면 어디 어디까지라고 하는 범위인 거죠. 자, 얘는 동생들의 동생들. 그래서 얘는요, 형 요소 이후에 만들어진 요소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시블링즈죠. 시블링즈. 자, 이거는요, 그대로 여기서 쓸 때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따옴표 열고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동, 위, 같은 위치에 있는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얘를, 자, 형제 선택자 또는 형제들 중에서 얘는 동생들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내 위로는 선택을 못해요. 다음에 오는 동생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저장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자, 여기서 쓰고 있는 거는 우리가 CSS에서도 그대로 같이 또 쓸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저는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우리 적용할 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